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자존감 높이는 방법 2탄입니다. 전번에 자존감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좀 참신하고 독창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칭찬 들어서 제가 좀 고무되고 또 권해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오늘은 2탄을 찍으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 제가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좀 뜻밖일 수도 있는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 그 자체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 자존감이 무너질까요?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고 훌륭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렇게 비교하는 데서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다 보면은 끝이 없습니다. 이 반에서 1등 하는 친구는 또 전교 1등 하는 친구보다 또 못하죠. 근데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또 우리 도시에서, 시내에서 1등 하는 친구보다 또 못합니다. 그 친구는 또 전국 1등한테 또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습니다. 전국 1등은 또 어떻습니까? 해마다 또 전국 1등이 매년 있죠. 또 세계 1등하고 또 비교할 수도 있고, 세계 1등도 학교 다닐 때 또 1등이었는데 사회 나가니까 또 다른 차원이 될 수도 있겠죠.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해도 그게 이제 만족이 없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눈은 계속 봐도 만족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도, 귀도 여러 가지 들어도 만족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부족한 뿐입니다.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은 별이 별로 없지만은 제 어릴 때는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이제 하늘에 가서 별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웬 아저씨가 저보고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하늘에 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제 초등학교 때입니다. 너는 크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크게 됐습니다. 크고 그런데 이제 별을 바라보면은 그 별이 이제 무한한 코스모스, 우주가 이제 2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은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속도가 1광년인데 우주의 크기는 200억 광년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200억 년을 가야 우주의 끝이 도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늘들이 있다고 보면은 그 우주의 끝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고, 그 이연세 만화에 나오듯이 우리가 이제 우주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큰 200억 광년의 우주는 또 거대한 어떤 동물의 또 그 작은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고 원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이제 짓고 나서 봉헌하는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실 텐데 내가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 보면은 하늘들의 하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 밖에 또 하늘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끝이 200억 광년이라고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우주의 큼과 거대함과 나의 작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그런데 이제 또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의 큼과 나의 작음을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겸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서로가 이제
내가 키가 더 크니 적으니 뭐 이렇게 내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키가 아무리 큰 사람도 10m가 되지 못합니다. 또 하늘에서 바라보면은 저기 비행기에서만 바라봐도 다 작아 보이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뭐 나이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뭐 꼰대다. 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또 뭐 아직 미숙하다. 이게 얼마나 참 촌스럽습니다. 아주 정말 촌스럽고 참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어리석은 비교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만일 뭐 50대다. 그럼 50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50대인데, 50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너무 다릅니다. 그럼 만일 여러분이 20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대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20대가 다 같은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각각 다 다릅니다. 전체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뭐 MBTI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ENFP인데 ENFP도 서로 많이 다릅니다. 또 그 안에서도 서로 많은 다름이죠. 결국 사람을 볼 때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지위라든지 또 그 사람의 어떤 부유함과 빈곤함, 재산 이런 걸로 바라볼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나이, 성별, 국적 뭐 다른 여러 가지로 바라볼 게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예. 이것을 계속 생각해 보면 됩니다. 느껴지는 바가 큽니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옛날에 헌책방에 가서 저는 책을 좋아해서 헌책방에 자주 갔었습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구영한 씨가 쓴 책을 한 권 이렇게 찾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만큼, 한 기업이, 한 회사가 흥하고 망하는 만큼, 한 개인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글을 보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것만 집중해서 보면은 한 개인이, 한 생명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같은 말이 있다니까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예. 자, 여러분, 사람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 뭐 당연하죠. 그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에 사람이 자기가 이제 나이도 더 많고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적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것은 반밖에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옛날에 읽은 책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영의정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영의정이 있었는데 호조 판서가 있었습니다. 호조 판서 보고 영감님 그랬는지 호조 판서를 불러가지고 내 딸하고 영의정이 자기 딸하고 호조 판서 아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호조 판서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이제 호조 판서까지 됐으니까 출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또 재산도 모으고 지위가 높아졌으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때는 좀 가난한 집안에, 한미한 집안에 딸을 데려와서 좀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영의정 딸은 너무 자기가 그것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영의정이 팍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나의 높은 지위, 나의 지위와 나의 재산 때문에 나를 차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호조 판사가 많이 공부한 사람이니까 금방 알아들었던 거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죠. 똑같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재산이 그 지위가 높다고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것과 똑같이 재산이 없다고 또 지위가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재산이 많고 높고 뭐 그런 게 상관없습니다. 사람 그 자체로 사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사람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비교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 자체로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삼성에서 인사할 때 존경하는 선배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일 때 인사에 비로소 입문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고가 보다 보니까 평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런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A, 저 사람은 B, 저 사람은 C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역량이 있고 훌륭한 사람, 저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사람은 그 사람 그 자체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비로소 인사에 입문한 것이다. 뭐 이런 뭐 전체 공식적인 의견은 아닐지라도 그 선배가 이제 아주 제가 존경하던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과거에 지금 같은 게 생기기 전에 유니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니텔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인사 담당자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이름이 사람사랑입니다. 사람사랑이라고. 그때 그렇게 했던 걸 보면은 그 인사하는 선배들의 철학이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또 보람이 있는 거죠. 자,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그 전에 완전히 차원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를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상사를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랬더니 얼마나 우스운 질문입니까? 아이고, 당연히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봐야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상사를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 많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사를 상사로 보는 거죠. 상사를 사람으로 보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사도 사람으로 바라보고, 또 상사가 만약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사가 나를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부하사원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것은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을 합니다. 사람은 그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더라도 사람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이 소년 두 손 강하게 불끈 쥐고 주장합니다. 예, 오늘은 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2탄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가 실제로 해서 이렇게 효과를 확실히 본 부분들이고, 주변에도 많이 권해져 가지고 그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본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